잡수시면서 드셔요. 예예. 드세요. 드세요. 처음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네. 저성교육 관련해 가지고 네. 쓴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동영상 있는 것도 한번 보내드리고 했는데 네, 사실 좋습니다. 그걸로만 가지고 하면은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동암신협에서 교육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 행사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 드리려고 하고 지금 또 다른 조합에서도 오셨을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암신협 현황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이상현 차장하고 최혜선 차장이 우리 역사를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도용해서 그 기간별로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동암신협의 특징, 그리고 조합원 교육 관련이나 행사 이런 내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합 현황입니다. 저희는 부평구라고 해서 인천시의 부평구하고 간석 3, 4동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이에요. 그 중에 특히나 지점과 본점이 있는 데가 10.2동인데 10.2동 현황은 세대수가 11,580세대 정도 되고 주로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조합원 수는 6,567명인데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6,567명. 네, 6,500명인데 거래자는 21,800명. 그런데 기존에 계속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수를 좀 허수, 우리 공동주택이 안 살거나 거래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제명을 해가지고서 자꾸 줄여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조합원들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코어화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총 14명인데 한 명은 이사장님 빼시고 직원들만 1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육아 휴직에 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1,800억 정도 되고요. 대출금은 1,300억, 출자금 77억, 동일이라는 21억, 그리고 요금을 비율은 13.09%, 그리고 예대 비율로 해서 78.94%, 연체 비율 0.49%, 당기순이익 4월달까지 해서 4억 8,6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신업 잠깐 이렇게 4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대출은 자산 대비로 온누리 신협이 75% 되고 저희가 73%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직원 1인당 자산으로 보면은 저희가 128억 정도 되어 있고 온누리가 106억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직원 한 명당 그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보통 100억당 한 명 이렇게 많이들 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 쪽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정한 수준인 거고, 그리고 조합원당 자산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2,800만 원, 대주 온누리가 1,400만 원. 그래서 조합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약간 2배 정도 지금 조합원들 거래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 비율은 요거는 이제 자산 대비로 자산 대비로 12.1인데 8.3%에서 요 온누리가 저희보다 조금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적립식 여기 거치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거물이 많은 상태인데 여기 온누리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치식이 훨씬 더 많은 상태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자산 대비해서 저희는 4.3%, 온누리는 1.4%. 약간 이 표로 잠깐 보시면 대출비율은 높은데 나머지 것들은 조금 더 저희보다는 조금 밑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93년도에 93년도에 이제 설립 인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99년도에 지역조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점은 2001년도에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어서 신동원 지점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2011년도 1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분들도 보니까 2011년도 11월 달에 회관을 준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회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전국 성과경진대회 학습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국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 동험신협은 미션이 오직 조합원과 지역발전 도움을 되는 일만 한다 하고, 이 동험신협의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통해 조합원의 풍요로운 정의하고 지역사 발전에 공헌한다. 이게 저희의 이게 미션이고 이게 사명서예요. 원래 여기를 미션을 갖다가 다른 것도 이런 사명 같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신협이 두 개가 아니다. 어차피 신협중앙에서 얘기하는 미션 자체가 우리의 미션인 거니까 조합을 그렇게 가자 하고 대신에 사명서를 만들었어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바텀업 형태로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구호로 같은 경우 외칠 때도 항상 외쳐서 우리가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역량 강화가 조합의 프로세스를 개선이 되고, 그것이 조합은 만족을 이루고, 이것들이 만족이 되는 재무성과는 저절로 된다. 그냥 재무성과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직원 역량, 프로세스 개선, 조합은 만족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런 체계로 나가자는 생각들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구호가 2020 경영평가 1등급 조합이라는 요거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그거를 따라서 요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5개 핵심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2020년도 됐을 때는 1등급 조합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두 차장들이 자기네들끼리서 기간을 나눠가지고 딱 설명을 하길래 나름 모르고 괜찮다 해서 이렇게 기간별 학습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학습이라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용어로 해서, 그러니까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학습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어졌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이라는 단어로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속 여기에 보면은 학습이라는 단어가 계속이 나옵니다. 저희가 교육,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한국적인 의미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개의 기수로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 1기부터 4기까지로 나눠 쓰는데요. 1기는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해서 이 중장기 사업계획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은 비전하고 미션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책임자나 이사장님이 얘기를 안 하셔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시를 하지 않아도 그 비전과 미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시켜서 탑다운해서 그 문제를 시켜놓으면 결국은 이게 조금만 리더가 관심이 없어지면 이건 없어지고 지속이 안 돼요. 근데 바텀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리더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 백만인데 왜 이건 안 될까? 도와줄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2기가 되면서 저희도 SDX 패노션 투자했던 것들이 좀 손실을 봐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때 세웠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실천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될 것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토의하고 그거를 안건으로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우연하게 학습조직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학습조직화 사업이라는 거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만들었던 중장기 사업을 갖다 다시 재정비하는, 그리고 직원들이 일단 학습이라는 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조금 위기가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찾아가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과정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갖다가 배양하는 그런 단계로 갔고요. 그리고 4기로서는 요즘에는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일본에 제페너라이라는 그 일본 항공이 있는데 이게 파산까지 갔었다가 그거를 회생시켰던 이나모리 가져오라는 그 경영자가 있어요. 그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할 게 아메바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필라소피와 그러니까 철학과 관리회계를 융합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해서 독서 경영을 이렇게 기존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독서 경영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책 7종을 그러니까 똑같은 그 아메리카 경영에 관련된 7종을 두 사람씩 묶어가지고 두 달마다 한 번씩 푸시로 밀어내면서 지금 7개를 다 읽으면 14개월이면 한 바퀴 다 돌잖아요. 누구나 7권을 다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아메리카 경영 이나무리 가츠오가 얘기했던 그 생각들이 공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쪽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 계획이나 할 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게 우리 신협이라는 조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왜 제조업체는 관리회계를 하는데 왜 금융은 관리회계가 되지 않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지정이 분리돼서 대전 오늘이도 지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서 속리평가나 이런 것들,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나모리 요거 아메마경을 도입을 하면서 본점에 여심팀, 마케팅팀, 저희는 수신팀을 마케팅팀이라고 불렀는데 마케팅팀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금융센터라고 해서 지금 1층으로 밀어놓고 스태프선은 다 2층으로 올리고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1층에서는 여수신을 같이 하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 쪽은 그리고 지점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 두 팀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이제 올해까지도 연습을 좀 한번 해보고 시간당 부가가치율, 시간당 부가가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면 처음에 중장비 산업계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산이 각적이 뭐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조합에 2003년도 6월달에 오셨을 때 약 자산이 네 저희 이사장님께서 우리 조합에 그 상무님으로 오셨을 때 자산이 120억이었어요. 12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합이 점점 그때만 해도 거기에서 240억만 돼도 더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성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떤 그거에 따라서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겼었고 직원들이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예전에는 6월달에 공제 목표 100%만 달성하면 성과급을 줬어요. 근데 그걸 왜 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 조합이 달성해야 되는 총괄적인 목표 중에 일부일 뿐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자. 그리고 목표 수립 과정에 대한 공유로서 그런 과정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해서 내놓는 형태의 것들. 우리는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정해주는 것들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우리 동암신현만의 차별화된 문화가 존재했다. 그래서 중장비 사업계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달에 하나 그 호텔 쪽에를 리조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직원들을 같이 해서 했어요. 물론 이 전부터 어떤 계획을 하고 발표를 할 거라고 계속 스케줄 관리를 해줘가지고 어떤 스스로 발표하게 해줘서 이렇게 좀 세레머니를 좀 한 거죠. 왜냐면 맨날 행사를 하면서 조합에서 우리도 행사 교육장도 좋고 하지만 좀 나가서 어떤 것들을 좀 이제 세레머니를 좀 하면 스스로가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또 참여를 하고 딴 조합에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리조트에 있는 그 컨셉 이런 데를 빌려서 이런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미션과 사명이 위에 나오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플라이 도감신업이라는 게 저희의 비전이었어요. 플라이 F가 뻔뻔하자. 재미있고 착한 조합이 되자. 그리고 뻔뻔하려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는 조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리딩 조합이 되자.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 조합이 되고 포스트 벤치마킹 대상 조합이 되자. 저희가 그때만 해도 2011년도, 10년도, 11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러 가는 곳이었지 그 다음 저희를 갖다 벤치마킹 하겠다고 오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는 재민신협에서도 넘어오고 그 전년도 8월 달에는 샤론신협에서도 캐나다에 있는 한인신협에서 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저희도 많이 와요. 그래서 참 이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 Y에서는 0인데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조합, 프로 조합원이 있는 조합 이런 걸 갖다가 만들자 해서 플라이 경험 신협이라는 걸 갖고서 이제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조합이라는 거에서 저희 이사장님이나 그 당시 신우치 기자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되게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직원들은 우리 조합이 제일 안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때 참 이사장님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과정이 그걸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렇게 좀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게 끝나고 나서 중장사업 계획을 해서 2012년도에 총회 때 비전 선포식을 합니다. 작게만이라도. 왜냐? 그거를 비전을 선포를 해야지 남한테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그걸 지켜나가는 걸 약속을 하는 거고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순자본 비율이 2013년도 6월에 펜오션이 터지면서 순자본 비율이 1.8까지 떨어졌어요. 적자가 6억 얼마까지 나고 이때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들 데려놓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안하다. 그래서 13년도에 그 6개월 만에 제목에서는 그 조합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했고. 그런데 웃긴 게 13년도에 또 우수조합 수상도 하고. 참 그 13년도는 참 저희한테 위험도 있었지만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마케팅 전략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목표를 정확히 수립하자, 대출 활성화, 여신 채권 관리, 요구 권리 입탁금 증대, CRM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가능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저나 이 직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전 직원 마케팅 교육을 했습니다. 이론서 갖고서도 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론이 있어야 되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독서 포럼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독서 포럼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책을 한 종을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배포를 하고 그 독후감을 받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분기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그러지 말고 경영에 관련된 도서를 그 분기에 그 책을 쭉 나열해놓고 밴드에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책을 사주고 독후감을 내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7종을 사가지고 2명씩 해가지고서 이게 푸시적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하는데 저희가 책도 주지만 독후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독후감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또 하나의 일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앞에도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읽은 것, 느낀 것, 적용할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희는 딱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A4 한 장 그것만 쓰게 해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독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지 않게 책을 읽었다면 읽은 거 뭐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나는지 있었어. 느낀 거 뭐가 느꼈다. 우리 조합에는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다면 적용한 거에서 딱 요 세 가지만 구구절절히 무슨 페이지가 좋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그것만 해서 직원들한테 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별 팀 구성 및 팀 자체 교육 회의 이거는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그것도 설명을 드리려면 가능한 할 때는 하고 일찍 갈 때는 일찍 가고 이런 쪽으로 좀 했고요. 마케팅 전략 도출 그래서 팀별 도출된 전략 발표 실시하고 상호 피드백하고 수정된 전략을 각 업무에 접목하고 그러니까 직원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의견들 참 처음에 들으면은 뭘 저런 거를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직원들이 좀 받아들여주고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되고 있는 게 야간 뱅크. 저희가 저거를 시작을 할 때 야간 뱅크를 할 때 다른 조합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물론 저희도 그 전에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다들 이 야간 뱅크를 할 때 전표가 몇 개 발생했느냐, 요구물이 몇 장이냐, 통장이 몇 개 나갔냐, 들어오신 조합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했었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는데 직원들이 본지점을 합쳐가지고 본점에서만 해요. 그래가지고 월 3번이나 4번 정도 팀을 4개나 3개로 짜가지고 순환을 하니까 많으면 2번이고 조금 한 번 이렇게 해서 월에 한 번 정도씩 들어오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이 직원들이 하고 그때 왔을 때 잡무를 하는 거예요. 조합원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오는 건데 내가 갖고 있었던 업무 중에서 이 지나간 업무를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을 몇 개 만들었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단지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무를 그때 정리를 하는 거죠. 업무를 정리하고 내가 미진했던 거 다 처리하는 거. 그런 형태로 간다면 뭐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13, 14, 15, 16, 17, 18, 7년째거든요. 지금은 바빠서 밥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햇살로는 상담을 하러 와요. 누가 와요? 직장인이 만드는 거죠. 직장인이 나 잠깐 가서 상담할 테니까 한 2시간만 빼주세요. 그러고 와서 상담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화가 오거나 뭐 안내를 할 때 우리 목요일 날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니까 그때로 오세요. 그리고 예탁금 만기가 돼요. 아니 내 딸로 내가 해줬는데 딸은 못 와. 근데 내가 해야 돼. 아니 안 돼요. 해지 안 돼요. 그럼 맨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목요일에 따님 목요일에 한번 오시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대출 연장을 해야 돼. 아니 업무 시간에 못 오시면 그날 오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미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에 하는 것도 있고 토요일 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목요일 날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빼고 주일 날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목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목표는 처음에는 얼마나 오냐 서비스를 얼마나 해줄 수 있었냐가 아니라 우리 업무를 정리하는 거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팀은 만약에 12명이다 그러면은 3, 4, 12 세 팀이잖아요. 네. 한 팀 근무하잖아요. 그럼 두 팀은 어떻게 되냐? 노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차에다가 전단지 꽂아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길어야지 1시간, 짧으면 30분. 얘네들은 3시간.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어려웠을 때는 수당을 안 줘도 조금만 줘도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나니까 정상화해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좀 있죠.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인건비 부담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외부의 조합원들이 느끼기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스스로의 봉사 이런 개념도 있고 회의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그때 2기 때 만들었던 마케팅 전략 과정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 가지 있고 없어지고 했는데 지금도 가장 우리 조합의 특징으로 남아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조합에서도 올려고 그러는데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학습조직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년 이상이어야지 신청이 되고 그런데 그때는 한시적으로 잠깐 풀렸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연히 좋게 해가지고 3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조직 구축,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성장하고 정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도부터 해서 중장기 사업 계획 만들어가고 위기 당했을 때 실천 계획을 만들어갔고 그걸 끝나면서 흐지부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꾸준히 가게 됐던 거였죠.
그래서 어떤 것들 이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이제 출범식 어떤 저희 좀 세레머니를 좀 해요. 출범식 하면서 형태를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 거야. 그러면서 그래 진짜 뭐 하나 보다 이런 행사를 하고 그 소통 관련된 교육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BSC나 MBO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해시키고 미션 지분을 하고 뭐 수학 분석을 해서 환경에 맞도록 해서 목표를 만들고 그래서 평가 항목을 만들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눴어요. 근데 이때 나왔을 때 문제가 나왔던 게 뭐냐면 플라이드 원시네요 비전이 몇 퍼센트 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니네가 뻔뻔하다면 대체 몇 퍼센트가 뻔뻔한 게 좋아졌어? 네가 리딩이 됐다는데 네가 얼마나 된 거야? 영원 조직이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던 거였어요. 플라이 동원 진영에서 구체적으로 레츠 2020 캠페인 특별 1등급이라는 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또 나왔던 거고요. 그 결과로 해가지고 그 2015년도에 저희가 그 전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역본부 거기 산업인력관리공단도 지역본부가 있어요. 그 지역본부에서 좀 그 장려상을 받아서 요것도 지원받고 이런 것들 대형 스크린 교체하고 회의장 요겁니다. 요거 하고 지점에도 요거 전자 스크린 이거 하나 이거 전자 스피커 갖다 주고 또 전자칠판 3개를 샀죠. 그리고 이런 거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실버 스마트폰 교육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거기가 터치 스크린인데요. 노트북 터치 스크린 핸드폰이 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거에서 다 진행이 됐었고요. 상을 탔었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축으로 갖고 가는 게 전원 참가형 경영이나 아메바 경영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우리 신협화해서 끌고 가보자. 그래서 학습 조직화 했던 것들 그리고 학습 조직화 끝나고 나서 자체에서 하는 그런 학습 조직화 그리고 지금은 아메바 경영 쪽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기 있는 어르신이 이제 인왕을 가져오고요. 그 책이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막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바 경영이라는 거는 이분이 경영학도가 아니라 공학도예요. 공학도다 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하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 회계상이 이렇습니다. 회계상 말고 진짜가 어떤 건데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제로에서 무언가를 편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게 이제 관리회계였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회계화시킨 게 관리회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저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지금 금융센터에 있어. 금융센터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왜 그들은 생각을 못 할까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네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갖다 권한을 위임을 해주고 여기서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아메바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꼭 저 아메바 경영이 아니더라도 신여대는 관리회계와 필라소피 신여대는 협동조합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목표를 하면은 우리 신여대에 맞는 어떠한 것들 그 경영 체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소피와 관리회계가 있는데 이제 필라소피는 협동조합 운영과 운동 이런 거 해서 관리회계에서 1단계가 7권의 도서를 1조로 해서 2개월 단위로 순환 독서하고 관리회계 시범 운영하고 포상 목적이 아닌 아메바 협력과 지원을 위한 학습과 관리회계 그리고 시간과 부분화 지획을 협칙 이런 건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거 좀 읽다 보면 협동조합적인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부서와 아메바 그 부서와 부서 그 간에가 경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경쟁적 요소를 싹 빼요. 뭘 빼면 협박금이나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방법을 가지고서 돈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내부 거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갖고 만약에 우리 금융센터에서 저기 지점으로 직원이 올라가서 일을 해줬어. 그러면 일해준 것만큼 거기서 수익을 빼고 비용으로 해서 우리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에서 주고받고 하는 형태에서 이런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면서 저희도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변화를 즐기고 리드하자
하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만약에 직원을 순환 모집 때문에 돌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아메바 내기로 내기 저렇게 이건 시간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시간. 네, 거기는 급여가 없어요. 임금을 띄지 않아요. 왜냐, 아메바가 자기네들이 사람을 구하지는 않거든요. 자기네들한테 던져지는 걸 하기 때문에 이나버리 가지고 그 아메바 경영에서는 그 임금은 빼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저희도 많이 이제 실험을 더 해봐야 돼서. 네. 그리고 우리 조합의 특징이 있어요. 변화를 즐기고 리드하는 시험이 돼보자.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그 전에라고 해서 2010년도 전이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그 이후부터도 보시면 계속 뭔가 꿀떡꿀떡꿀떡 계속 뭔가를 지금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거에 연습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야 요즘에 놀고 있다 하지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암시험만큼 움직이는 데는 없다. 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추천을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은 조금 또 말씀드리면 이사장님이 좀 수평적인 조직을 요구하세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전무예요. 전무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는 전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서 요구하는 부분이 네 일이지 네가 꼭대기 앉아가지고 지시하고 뭐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들을 좀 우리 직원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도 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은 주임한테 요번에 차례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누구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제주도 그 조합원 연수를 맡겨요. 그러면 이 친구가 문자 보내고 모임을 하고 뭐 해가지고 OT를 하고 하는 것들을 다 그냥 맡겨줘요. 그래서 좀 대신에 옆에 있는 윗사람들은 그걸 체킹을 해주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수평적 조직으로 좀 많이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저희한테 좀 강점이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고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누구는 요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에서 80점이면 뭐 통과하는 거니까 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점수를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8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잘한 건데 내가 목표가 90점이었어요. 근데 85점 받으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것 같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지금 이사장님도 직원들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시고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저희는 회의할 때 1분 스피치라는 걸 해요. 뭐냐면 뭐 이제 어떤 뭐 팀장이나 뭐 더 주요 내용 다 끝나고 하면은 우리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서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자아 비판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공제를 3건을 한다고 했다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음번에 할 때도 제가 또 2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게 돼요. 이번에 조합원 연습 때 조합 나이 드신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딴 데 보니 스마트폰 교육을 한번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이 회의를 할 때 1분 스피치가 고난도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중간에 누가 있어서 그 커트 당하는 일이 없이 다 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점이 있습니다. 건의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의를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면 요즘에는 그러면 너 빼고 딴 사람. 그래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같은 경우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이 뒤에도 뭐 나와 있지만 죄송한데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게 A라는 직원이 그걸 하겠다 하면 근무 외에 해야 하잖아요. 근무 외에. 그렇죠. 시간을 공부하죠. 그럼 근무 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되나. 그렇죠. 근데 저희는 급여 체계 중에서 업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업무 수당의 부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시간의 수당을 포함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출근해요. 8시 반에. 끝나고 6시 30분까지는 그 업무를 종료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거를 업무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서 목적을 주고 대신에 또 그것도 모자라는 거는 보상휴가라 그래서
그 학예나 연중으로 해서 4일 4영업일 동안 쓰게 해줘요. 그걸로 해서 기본적인 거는 다 땜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그 시간의 수당 3시간짜리 뭐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따로 시간의 수당으로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통하는 거, 학습하는 조직. 재작년에는 직원들한테 5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공인중개사 따라. 고지에 따면 또 매달 55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서 지원받아서 지원했었고, 주기전 독서 포럼, 학습조 활동, 수신업무공부, FP, 금융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지 우리가 좀 발전이 되고 할 거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스스로 학습하고 활동하는 학습조직, 자율적인 학습 활동. 이 학습이라는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도 상반기에는 그 과제를 줬어요. 우리 조합의 잘못된 점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해라. 그게 학습의 과제였어요. 그러면 그 6월 달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문제를 했던 걸 갖다가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 조합은 뭐뭐가 잘못이다. 그럼 이거 개선하기 보다. 그래? 빨리 하자. 응? 하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이사장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막 각 팀에 어떤 것들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경영 전략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 일정 부분까지는 사실 리더들이 이렇게 중요해서 던질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바텀업으로 해서 미션, 비전 이런 것도 직원들이 같이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항상 뭐 이렇게 만족도 있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다듬어지고 외부에다가 알려질 수 있게.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이사님한테 이거 창피해서 우리 비전 선거식 때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께서 그러셨죠. 한술에 첫술에 배워보자니까. 우리 수준이 이건데 이거를 하고 점점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번에 맞출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향식의 문화가 그때부터도 계속 이렇게 올라왔던 게 경험신협이 작지만 단단한 조합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직원이 변해야지, 아까도 봤지만 그 직원이 변하고 만족해야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그래야지 조합은 만족이 되고, 만족이 돼야지 재무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재무만 해가지고 푸시를 해가지고 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기틀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는 윗사람 한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도 그 저희가 팀장회의를, 간부회의를 원래 수요일날 07시 30분에 해요. 과장급 이상만 모여서 07시? 네. 아침에 모여서 해요. 그러면은 그때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였었냐면은, 저희 일이 있어서 오늘 했었는데, 나는 지점에 요즘에 내점하는 조합원 수가 많이 줄었다. 근정도 그러냐.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건 뭘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직원들 한번 같이 모여서 그 원인이 뭔지 직원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게 하고, 거기서 한번 도출을 해보자. 그러면서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야, 이거 뭐 하면서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게 꾸준히 되고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밑에서 올라오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지 않고 뭐 좀 모양이 없고 좀 뭐 빈약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그래서 개인 학습이 곧 조직의 학습이 되고, 조직의 학습이 특별한 금융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의 좀 특징적인 게 하나는 1인당 연간 50시간 이수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연간 50시간 집체교육도 가능하고, 집체교육은 대신에 한 번만, 두 번 못 가고 한 번만 가게 하고, 만약에 사이버로 해가지고 여러 번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사이버로 해서 50시간을 채워라. 그래서 누구나 다 50시간을 좀 채워서 스스로 학습하는 걸 하고 저희 그 연수원에서 나오는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홈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저희는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10월 달부터 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짜놓고 뭐 신청서 받고 그거에 따른 비용도 책정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은 업무 전달이나 여수신 방법서 사고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좀 이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대부분 요번에는 여신 방법서 저희가 가능한 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그래서 수신 창구만 있진 않아요. 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다 햇살론까지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신 업무 방법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방법서 연구하는 거에서 뭐 1년에 3회독 하자 뭐 이런 것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화요일 날은 원래 회의, 학습교직과 뭐 중간 팀장 뭐 회의 뭐 이런 것들, 팀별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수요일 날은 간부회의에서 7시 40분에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이날은 무조건 8시면 다 퇴근시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야간 뱅크 아까 얘기했던 거 하면서 홍보 활동하고 금요일 날도 일찍 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에서 가능한 한 직원들도 예측하고 약속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워라벨 일과 삶이 뭐 공존하는 뭐 이런 형태에서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침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관시라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저기 앞에 보면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 해서 15분 동안에서 영상을 나와요. 명사들이 얘기하는 몸만 리플레시 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리플레시 되는 거죠. 좋은 얘기 듣고 생각하고 하는 활동들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생각이 나고 조합원들한테 또 수준에 맞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가 수요일 날 하는 거라면은 요거는 이제 화요일 날 직원들이 모여서 체조를 해요. 이렇게 이사장님이 이렇게 다 모여서 체조도 한번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치 하는 거. 네, 체조하고. 요거는 화면에 나와요. 화면 보고 쫓아가면 돼. 요거는 저희가 월요일 날 아니면 시간 없을 때 그냥 땡치기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끝나고 나면 이게 왜 하느냐면은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화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허그를 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다 보면 스스로가 조금 이제 풀려서 서로 이렇게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다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구호. 이 아침 행사를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 뭐 저쪽에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티타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출근할 때 집에서나 뭐 교통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딱 창고에 앉았어요. 그런데 5시면 딱 열었네? 조합원이 딱 와요 앞에. 그럼 그 기분이 그 조합원들 다 가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아침 행사를 통해서 단절을 해서 조합원 내가 아침에 무슨 기분이었던 상관없이 단절하고 이 조합원들 오시는 분들하고 항상 똑같은 기분으로 사람들을 만나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침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뭐 학습조직 이런 거에서 뭐 이게 제주도에 가서 등반도 하고 저렇게 어떤 행사할 때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환경도 되게 좋습니다. 위에도 뭐 시설도 다 새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나가서도 좀 많이 해요. 나가서 좀 분위기 새롭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옥상에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직원들 이렇게 좀 해서 얘기하는 소통을 좀 많이 중시하는. 이런 목사님. 네. 우리 키워요.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하는 건 뭐냐면은 월 2회 자율학습. 이 월에 2번 정도는 니네들끼리 뭐 회의를 해. 주제는 주어 있으니까.
그리고 1인당 10,000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학습 조직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가서 사진을 찍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다 올려라. 그래서 하는데 직원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하고 와서 쭈낄거리고 저녁에 만나면 이게 사실 없어요. 얘기가 돼야지 서로 간에 뭐 얘기가 될 거잖아요. 야, 오늘 뭐 진짜 우리 조합원들 이게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얘기 좀 해보자. 그런데 한 몇 달 내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업무 끝나고 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야, 해보자 그러면은 다들 뻗고 꾹꾹거릴 거잖아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학습을 하고 결과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니네 두고는 니네들끼리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대신에 15,000원 썼어. 그러니까 그 4명에 그런데 4만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3만원 나왔으면 3만원 지원하고 5만원 나왔으면 3만원 지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먹고 싶을 때 한 달에 2번은 따로 가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뭐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냥 문제들도 얘기 안 하고 먹고 영수증만 갖다 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자기네 그 팀이나 사업들끼리도 되게 끈적끈적해져요. 왜냐면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말 회식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잖아요, 날씨 잡기가. 근데 이렇게 해서 주면 자기네들 팀끼리를 가서 좀 뭐 저녁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푸시를 놓고 막 이렇게 들어가 빨리 올려. 야 며칠 날 발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어? 야 중간에 발표 좀 중간 보고 좀 해봐. 이러면은 슬슬 요새 모여가지고 뭐 얘기도 한 반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고서 헤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용인해 주시고 권장하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몇 명이 안 되더라고. 그 아까 12명이라고 그러셨지만은 12명이 뭐 얘기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20명도 아니고 저희하고 몇 명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이 별명이 2015년도에는 별명이 약대였어요. 약대가 뭐냐면 약간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대예요. 2007년, 2008년, 2005년. 2005년, 요번에 17년도에도 보셨는데 그때는 완대더라고요. 완전 대머리.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지역봉사도 하고 이제 독서경학 이렇게 책을 몇 종을 해가지고 읽고서 독감 내고 발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요거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유축종 박사라고 철종 박사라고 옛날에 그 이상가족 찾을 때 사회 같은 분이죠. 그분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그 이벤트 교육 같은 걸 하고. 사실 이렇게 조합에서만 이렇게 17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강사를 모시고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몇 개 조합을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그러면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에 맞는 교육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비싸게 불러서 이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침 행사를 해봅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안 먹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봅시다 하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남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싹 이렇게 해서 하는 다음에 끝에는 울려요. 너무 울게. 이분이 막 너무 울게 하면 그 다음에 만나면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이어도 어려워 좀 힘들고 어렵고 있을 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 진짜 가족처럼 그리고 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정 약발은 안 맞는데 가끔 이렇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되게 먹혀요.
이 영상도 유튜브에 한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이 먼저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원들이 의식이 개혁이 되면 조합원 교육, 야 신규 조합을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우리 조합이 좀 더 변화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직원이 그러면 신규 조합원 교육을 한번 해보죠. 나오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 뭐 필요해? 어떤 조합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 와. 그러면 그 친구가 맡아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꾸준히 돼요. 왜냐면 내가 한번 해봤어. 저번에 해봤는데 이건 좀 잘못됐지? 그럼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보내지 말고 짜장면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이사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중국집 하나에서 쭉 앉아서 20몇 명 온 사람들 같이 짜장면 한번 먹고 헤어져야 되겠다. 조그만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해서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사장님하고 신부 책임자가 맨날 그거 갖고서 야 그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중에서 좀 특별했던 거는 작년도에는 이제 지역에서 그 공인중개사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팀 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여기는 동암부동산 발전의 동암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데 우리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찐이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럼 저 부동산 중에 우리 실장이야? 왜 그러고서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난리예요. 다음에 내년에도 꼭 오라고. 그러고 이제 올해도 이 사람들 놀러 갈 때 버스 한 대씩 이렇게 대절 좀 한번 해주고 이러면서 이 동네에서 있는 분들이 입된 분들이 딱 우리 이제 동암시장에서 거래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좀 특별했고요. 그리고 동암시장 네이버에서 딱 치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블로그니 우리 기사니 이런 거 쫙 올라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우리 조합의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합원 가입 교육은 아마 영상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거 잠깐 이거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동암신협이라고 여기다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신규 말씀하셨던 조합원 교육 지금 1,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우리 서구현 실장이 조합원 교육 했던 거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재미신협 왔을 때 차장이 팀장이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거는 샤론신협 왔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이제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동암신협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 있고 요즘에는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건 가입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누구 했던 파일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의식이 조금 바뀌고 이거 본인이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모르면 이런 것도 있던데 하면은 저절로 회의해서 나오라면 그 앞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밀어주고 힘주고 이렇게 해서 네가 한번 진짜 해봐라 너 잘할 수 있어 칭찬해주고 하면 이거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이거 누가 냈어? 그럼 당신 한번 해봐. 내가 이런 필요한 거에서 먼저 얘기하고 이러면 저절로 되는 거라서 그가 또 하는 거로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직원들이 회의에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그냥 저절로 굴러가고 스스로 자꾸 번식하고 분야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니 수박 복날 수박 컵수박 우수조합원 연수 그리고 멘토링 이런 거 요거는 많이 하시잖아요. 헌혈 오늘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장마다 다 하는 거고 저희가 기타 동호회, 탁구 동호회, 산악회, 여행 동아리 홍보위원회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홍보위원회는 있으시죠? 그런 거 잘 이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다 도우시고 예전에는 노래 교실도 하고 시네마들이라고 한자 교실, 쿠킹 스쿨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정 같은 데서 공감이 있으면은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때문에
육아들 네. 그 엄마가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가 없으니까 그거 할 때 받아서 해주면 되게 좋아요. 어차피 재료비 좀 받고 강사만 섭외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저 쿠키스도 같은 것도 비가 많이 생겨요. 지점에서 엄청 했죠 저거. 이게 좋아요. 왜냐면은 엄마들은 애들까지 애들하고 되니까. 토요일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있으면 네. 그리고 지금 지점도 얼마 전 어린이날 절호를 해가지고서만 또 이제 저축왕 뽑거든요. 그런 거 뽑아서 뭐 일정 쿠폰을 모은 직업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같이 에버랜드 가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더라고. 그러면은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바글바글하죠. 꼬마들이 와서 직접 통장하면서 쿠폰 주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이게 1,000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1,000원 이상을 얘기를 하면 요만한 쿠폰에다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주는데 5번째를 찍으면 뽑기를 해요. 뭐 또 몇 번 하면은 뭐 로스 뭐 연필을 줘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모두 다 찍어요. 그러면은 서로 달려와. 그냥 지원하는 때가 되면은 아주 그냥 바글바글. 저항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통장만 있어요. 통장만 계산하고. 아니 부모들이 다 와서 해줬으니까 그 이제 가입을 시키죠. 다 다 동네에 있는 분들인데 어린이집 통해서 했거나 지금 부모를 통해서 했거나 다 통장 만들었으니까 애들이 와갖고 저금하러 그냥 1,000원, 2,000원, 5,000원 들고 그냥 매일 오는 거지 매일. 도장 받으려고. 도장 받아서 뽑기 하려고 그거. 자기 사진 붙잖아요 거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놓으니까 그거 자기 게 누구 게 더 많은가 그것 때문에 하루도 안 빼고 오죠. 애들. 특히 지점은 아파트 단지라 우린 여긴 아파트가 없어요. 이 지점 본점은 이렇게 다 반지야 이게 저 빌라 다 이런 거밖에 없어서 빈민촌이라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있는 지점은 보통 우리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 우리 말로 같은 지금 4명인데 저희도 4명. 4명인데 지금 1285 자산 중에 본점보다 더 많아요. 4명은 자산이 본점을 저희는 누가 있어. 저희는 여기는 행사 안 해도 거기는 행사하는 행사도 되게 많이 근데 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10평? 20평 깨만해가지고 바글바글해. 근데 왕래한 조항도 많을 뿐이나 공간이 너무 작아. 근데 저희는 뭐 바닥이 거기가 한 70평 넘죠. 60평. 진짜 크다. 그래도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고 뭐 카페 만들어서 동네 뭐 그런 거서 카페도 있고. 하고 그런 것들 그런 좀 많이 하죠. 저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뭐 통장만 내는 거. 그 청소년 경제교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데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경제교실 그걸 해주고 세무사님 모셔다가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 뭐 할 때 그때 필요한 것들 금융소득종합과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개도 해드리고 애기들 있으면 와서 이제 어린이집 지점 같은데 와서 할 때 저희도 설명도 해주고 그 스마트폰 강좌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멘토링,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나오시더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저때 그 목요일 날 저때 홍보 많이 나가고 출근 시간에 이렇게 통합력이나 출근길 홍보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저거 효과는 없어요. 대신에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는 뭐 이걸 하는 거야 하고 있어 움직이는 거.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저거에서 돈 들어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는 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뽑기 뽑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 툭 떨어지면 툭을 딱 하면 우리 뭐 이렇게 있어요. 저 기계는 사갖고 자체로 샀나? 있어요. 다 있어요. 인터넷 보면 다 팔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전에는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조합원 회갑잔치 네, 이런 거 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뭐 체험 가족 체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하고 이거는 뭐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문제는 이렇게 다니는데 이분들을 조직화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네,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행은 많이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거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이사님과 하는 거는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학습 조직 문화를 만들자. 뭐가 아니 그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도 아까 똑같이 만약에 조합원 신규 조합원을 만들 교육을 해야 되겠어. 왜?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조합원을 알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알리고 우리를 갖다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그걸 갖다 직원들한테 주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 아이디어를 낼 거거든요.
우리 조합에서 어떤 분들 어떤 뭐 니즈가 뭐고 하는 거는 그들이 더 잘하니까. 그럼 그래. 조합은 신규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생각하는 무언가 다른 조합에서 뭐 했더니 그 좋대더라. 그럼 그거 진짜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윗분들이 야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해서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뭔가 자기네들한테 분위기를 맞춰서 그냥 돈도 주고 야 니네 밥 먹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꺼내와. 대신에 먹었으면 뱉어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사진도 찍어서 한번 밴드에다 올리고 조건이야 대신. 그 다음에 언제 그 뭐 지금 6월 말까지 6월 28일 날은 우리 밤에 그 발표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서 니네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좋고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월에 주에 한 번은 우리가 돈 지원해줄게 10,000원씩. 나머지 니네들이 알아서 해서 해가지고서 안 먹으면 그만일 거고. 그래서 28일 날은 발표 시키는 거죠. 대신에 좀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PT를 만들어가지고 쫙 앉아서 하고. 저희는 어떠냐면 만약에 세 팀이에요. 팀이. 그러면 한 팀이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팀장이 발표하면 질의응답은 팀원이 해야 되고요. 거꾸로 팀원이 발표를 하면 팀장이 발표를 그 질의응답을 해야 되고 쉬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아까 일부 스피치 한 듯이 돌려요. 그러면 얘네들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질문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열받아. 그러면 얘네들은 또 신나게 해. 이게 몇 번만 돌아가면은 다 집중하게 돼서 해줘. 그리고 서로 먼저 질문하려고. 왜냐면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거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어봤어. 그럼 나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고 해서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꼭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 발표가. 그러면 뭐 한두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또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팀을 만들 때 꼭 사업부로도 만들지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 팀을 먼저 그 학습조를 만든 다음에 그 아베마처럼 학습조를 만든 다음에 팀장을 정해주고 팀장이 팀원을 골라. 이렇게 해주고 팀장을 딱 정해준 다음에 팀원 보고 야 너 어디 가고 싶어 해가지고 노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 조직도에 보면 쭉 보면은 그 입사 순위잖아요. 사실은 입사 순위에서 번호 순대 빠른 거 직급 놓고 하는. 그러면 거기서 쭉 잘라가지고 이거 니 왜냐 위에 있는 애들은 경험이 많아요. 문제는 해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야. 아니 3년 전에는 안 됐어. 지금은 왜 안 돼요? 3년 전에 안 됐고 10년 전에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안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대신에 노련한 의미가 있고 밑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아이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끼리에서도 발표를 해봐. 이렇게 발표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부로만도 아니고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목표를 우리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거죠. 여신 활성화 하나, 조합원 활성화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는데 사업부로만 찍는 게 아니라 뭐 성별로도 찢어보고 뭐로도 찢어보고 뭐로 찢어보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발표를 그렇게 시키는 거죠. 꼭 사업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이게 스스로 자꾸 안 되더라도 그 이사장님은 다 회의할 때마다 그거 잘 되고 있지? 그냥 메모해놨다가 잘 되고 있지? 뭔지도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있지? 잘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실버 책임자는 야 이거 이 사장님 그렇게 관심 많은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고 야 28일이야 너 언제 준비했어? 언제 준비할 거야? 6월 1일 우리가 3일부터 발표를 한다고 해도 시작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건 2타일이야 사실. 저기 보면 그리고 그전에는 탱글탱글 놀다가 그때 막 대단하거든요. 하나 없어요. 대신에 니네끼리 만나서 밥도 먹고 10,000원씩은 줄게 뭐 이래가지고 해서 푸시 해가지고서는 사진 찍어 올리고 하면 밴드 옛날 뭐 지시사항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삘삘거리는 거 사진도 올라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뭐 분위기도 살아나죠. 분위기 살아나니까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하고.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시간도 많이 되긴 했지만 한 15년 정도 됐는데 120억짜리 조합이 그때 사고 나서 문제 있었던 조합이 지금은 1,800이 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있어도 걱정은 없어요. 직원들이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 네. 해결돼요. 그런데 뭐 아닌 거 같은 것들이 가면은 이사장님이 따끔하게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문화가 돼서 자기네들이 찾아가고 뭐 제시를 해주고 야 이거 좀 이거 같은 데는 지네들이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래야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저도 이제 이사장님께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중견 직원 영업비 직원 이건 말씀드려가지고 벌써 성공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상은 이제 골프 배우는 거 그거 월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려서 그럼 해야지 해가지고 해주셨고 이제 직원 핸드폰에 컬러링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패스이지.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지원해주면 싸거든요. 뭐 핸드폰 걸면 우리 직원들한테 걸면 신경들이 한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띠링띠링띠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한번 다 그리고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자 1000 클럽 한번 해서 행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출자금 1000만 원 하신 분들 모아서 이번 가을에 여행을 보내든지 제 생각에는 한번 부페 한번 빌려서 해가지고 한 2억 4천 가까이 모일 거라고 행사했더니 그래서 그 1000만 원 하는 분들만 모아서 부페 한번 쫙 해가지고 한번 1000만 원 이상. 네, 1000만 원짜리 그다음 쫙 해서 한번 해서 그런 거 연말이든지 어떤 시점에 한번 쫙 해서 한번 한 3천 들여가지고서 한번 해서 쫙 한번 하면 진짜 뿌다분하게 한번 해주면 진짜 직원들도 좋고 분들도 한번 출자하는 보람도 있고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상점이 오픈하면은 동암시장 화관 한번 대신에 결제 계좌 우리한테 하는 걸로 해서 공인중개사 모임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 가지고서 그냥 자기네들이 중개하는데 오픈하면 신협에서 그런 화관 하나 올라가면 그 점도 좋잖아요.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시간의 수당 정상화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1,000만 받아놨으니까 뭐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차 타고 단풍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기차를 하나 통으로 빌려가지고 한번 행사를 한번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제 생각인데 뭐 직원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봐. 직원들이 그거 좋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 계획에다 넣어도 좋고 그래서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이제 올해 10월달에 되면 슬슬 내년 사업 계획 짤때 그 정성평가와 정양평가로 해서 나눠지고 있는데 그 정양평가도 7대3 4대 1로 해가지고 개인 실적 1이고 나머지 그 3이 25%가 개인이고 75%가 팀 관련된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넣어가지고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듣기로는 신규 조합원 교육과 관련된 걸 궁금하셔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는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조직을 거의 뭐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좀 9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힘들고 부족하고 해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저희는 또 운이 좋아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 만들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았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아까 뭐 행동하고 뭐 활동하고 하는 거는 페이스북이나 그 아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보시면 쟤네들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 홈피디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자체 좀 중앙에서 한다서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 이거 그거예요. 이게 그건데 저희도 실제로는 운영이나 관리는 그렇게 제대로 잘 많이 하고 있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좋아해서 지금 홈페이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안 되고 있잖아. 신청한다는 분은 해서 하나님께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게요. 그 뭐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져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홈페이지가 뭐 잘 관리돼야만 꼭 뭐가 잘 되는 건 아니고